네, 지난 금요일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와 증권거래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허위 날조 보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시민보 기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반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다른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접촉을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재판 내용 중에 나온 녹취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제출을 한 겁니까? 검찰입니까? 저희가 녹취록 3개를 보도했는데요. 예. 그중에 2개는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거고요. 2개는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이? 1개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증거로 채택이 된 거니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권오수 측 변호인이 확보한 기록이라는 뜻은 아니고 검찰 기록이 그 방어권 보장을 해서 변호인 쪽에 넘어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재판 중에 제시를 한 거예요. 공판 중에. 예. 그러니까 원래는 셋 다 검찰 기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 나온 녹취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3개의 녹취록을 보도했는데요. 예. 하나는 2010년 1월 12일에 녹음된 내용인데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해서 이런저런 가격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럼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주문을 허락하는 가격 설명을 2,500 얼마인데 네 얼마까지 조금씩 사보겠다 라고 하니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면서 이제 그게 이제 2010년 1월 12일 첫날 녹취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월 12일이 거래를 누가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냐?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지금 약간 헷갈리게 해명을 해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12일은 김건희 여사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녹취는 전화 주문 녹취인 거예요. 말하자면. 전화로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HTS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예. 전화로도 증권사 직원한테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대신 시킨 거죠? 맞습니다. 거래를. 1월 12일의 녹취 내용은 그것이고요. 예. 1월 13일은 1월 13일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가 전화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예.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살까요? 그 말대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 왔었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 네. 크게 이슈가 2개인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의 전반적인 취지는 당시 후보 시절에. 예, 후보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계좌를 맡겼다 우리가. 근데 네. 그게 도이치모터 주식을 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수익을 내달라고. 여러 종목을 네가 알아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달라라는 식으로 맡겼다. 그게 1인 매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보도한 녹취록을 보면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정확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시켰다.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샀다. 그게 이제 대리 매매 또는 직접 매매라고 불러야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예. 1인 매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게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보도한 3번째 녹취는 뭐냐면 2016년 6월 16일 녹취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 그 선수 이모 씨에게 맡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6월에 나온 녹취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전화를 걸어서 저하고 그 이모 씨, 선수 이모 씨 외에는 아무도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그 시점에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저하고 이 씨 말고는 아무도 거래 못하게 하라 이런 그렇죠. 얘기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0일에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전부 동부증권을 옮겼을 때 이 씨와 절연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옮기고 난 뒤에 그때 캠프에서 나왔던 보도자료도 그렇습니다. 네. 예. 직접 말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옮기고 난 뒤에 동부증권에서 또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절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1인 매매였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1인 매매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절연을 했다는 그 시점 이후에도 매매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네. 허위사실 공포 혐의가 그렇죠. 있다라고 예. 지금 뉴스타파는 보도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예. 이 사안들 때문에 네.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가 대선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거의 사실이죠. 지금 네. 검찰이 이미 다 관련자들을 기소를 했으니까.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알고 있었냐 혹은 모르고 계좌만 맡겼냐가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드러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모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매매도 했고 또 본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매매하는 사람의 주문을 컨펌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크게 보면 그 쟁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근데 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뜻의 왜곡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녹취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딱 두 번째 녹취록. 그러니까 1월 13일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컨펌한 녹취록. 이거에 대해서만 일단 해명을 하고 있고 예. 앞에 것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한 것 예. 이것에 대해서 해명 못 하고 있고요. 그 해명은 맞습니까? 예. 어떤 해명이요? 두 번째 해명, 두 번째 녹취록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맞습니까? 그건 맞아도 문제인데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았냐 몰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몰랐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컨펌 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2일, 13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주가 조작선 거래 예. 7거래일 동안의 거래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 거래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다 컨펌했다. 알았다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또 역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은 여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검찰은 이제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 조작이든 아니든 이전에 그러면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여러 사람을 기소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이 기소에서 왜 쏙 빠졌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혹은 대통령실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거는 법정 가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다퉈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뉴스타파만 왜 보도를 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현재까지 네. 23차례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올 2월부터. 네. 근데 법정에 뉴스타파만 간 겁니까? 어떻게 된 아니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법정에 가보면 보통 기자 한두 명이 늘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후배들한테 법조 출입 기자들은 가서 그걸 한두 명을 보내서 그걸 돌려본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를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예, 과거처럼. 예. 근데 공유를 할 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고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론권 언제든 열려 있다는 점 다시 그때 한번 저도 강조. 불러주십시오.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예, 그러면 너무 네. 좋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